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이제 오늘은 초급자가 아니라 중급자들을 위해서 이제 팁 몇 개를 알려드릴 건데, 제가 알려드릴 팁은 뭐 연습이나 뭐 시간 투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승률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팁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은 히트버스트 사용 방법, 그러니까 히트버스트 쓰는 타이밍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대부분 파랑단이나 뭐 그 위에 뭐 파괴신 구간, 이 구간 사람들도 굉장히 히트버스트를 이상하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처음에 서로 풀피일 때 이렇게 서로 풀피잖아요. 이렇게 콤보를 띄웠어, 아니면은 뭐 하단을 흘렸어. 처음부터 벽에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히트 버스트를 처음부터 소모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러면은 이렇게 흰 피가 엄청 많이 남죠. 콤보를 끝내고 나서 상황이 리셋될 거 아니야. 그때 이제 인게이저를 맞으면은, 아니면 콤보 시동기를 맞으면은 상황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역전을 당하고, 내가 히트 버스트를 먼저 켰기 때문에 내 히트도 먼저 꺼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바로 뺏기고 역전을 당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, 처음에 히트버스트를 키는 것보다는 중반 들어가서 나나 아니면 상대방이 체력이 한 3분의 1 이상 까였다 싶을 때, 그때 히트버스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. 그래야지 이제 역전을 안 당하거든.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, 이제 벽 콤보가 센 애들은 이제 히트를 써야지만 벽으로 갈 수 있어. 이러면은 이제 써도 상관없죠. 이러면은 이제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써도 상관이 없는데, 일단 히트버스트는 최대한 중반 들어가가지고 콤보 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콤보를 때리잖아요. 근데 히트를 쓰지 않고도 서로 풀피인데 여기 갔어 이랬는데, 이제 굳이 이유 없이 히트를 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뭐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필드일 때보다는 상황이 좀 더 괜찮아. 왜냐면 벽에 상대방을 몰았으니까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게임을 끝내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이론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. 서로 풀피일 때 좋지는 않습니다. 뭐 하나의 빌드로서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건 예외 상황인데, 상대방이 뭐 서로 거의 풀피인데 인게이저를 맞췄다든지 히트를 켜버렸어. 서로 풀피인데 이제 나도 히트를 빨리 켜도 상관이 없어요. 콤보 시동기를 맞췄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같이 켜도 상관이 없어요. 상대방도 이제 흰피가 많아가지고 키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상대방이 히트 켰을 때는 이미 히트 게이지는 줄고 있잖아요. 나보다 히트 지속시간이 더 짧을 거 아니야. 나보다 일단 웬만하면 더 빨리 끝날 거고, 그 다음에 인게이저 발동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히트를 키기 전에는 이제 인게이저도 조심을 해야 되고, 이 상대방이 히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콤보 시동기만 안 맞으면은 웬만한 큰 역전은 안 당하기 때문에 빨리 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다른 팁인데, 서로 이제 피가 많이 없거나 후반 들어와서 이제 히트 버스트를 그때까지도 안 켰어. 그럼 히트 버스트를 켜야 될 거 아니야. 켜야지 승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이럴 때는 이제 숫자를 생각하면 돼요. 자기 프레임을 이래서 외워야 되는데, 웨너퍼를 맞추고 플러스 7이야 이러면은 히트버스트가 피해지잖아요. 근데 플러스 8이야 이러면 히트버스트가 안 피해집니다, 여러분들.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역해나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7까지는 버스트를 예상했으면은 횡으로 피해지고, 플러스 8부터는 웬만하면 안 피해져요. 그것도 캐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맞추고 플러스 8 이상을 가져왔을 때는 그냥 그 플러스 8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, 이 상황에서는 그냥 히트버스트를 키는 걸 추천합니다. 때려가지고 플러스 8을 가져온 다음에 히트버스트를 쓴다는 생각보다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. 만약에 뭐 좀 굵은 기술들이 있잖아요.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막히고 들키가 없지만 마이너스 9잖아. 9면은 히트버스트를 쓰면은 못 피하잖아요. 이제 상대방은 이 히트버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9일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파크가 나가기는 하는데, 파크는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9일 때 쓰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배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플러스 8, 플러스 9 이상에서는 히트가 안 켜졌을 때는 히트버스트를 웬만하면은 누르는 걸 추천하고, 상대방이 너무 파크를 많이 싼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
그런 경우에는 뭐 15프레임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조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 플러스 8 이상 가져왔을 때 히트버스트를 안전하게 킨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대방 파크를 쓰는 것도 거의 한 라운드 뺏길 생각으로 이제 리스크 생각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랑단이나 보라단 들어오면은 이 캐릭은 반시계 뭘로 잡아요? 이 캐릭은 시계 뭘로 잡아요? 그럼 이걸로 잡으세요. 이러면 좀 느린 것 같아요. 상대방이 횡신 가드로 가드하네요. 더 좋은 거 없나요? 잡는 거 하나도 없네요. 할 거 없네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나도 알아. 나도 이제 철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걸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빡센 캐릭들이 몇 개 있어. 뭐 제가 사용하는 곰도 그렇고 빠른 호밍기가 없거든요. 횡 잡는 기술들도 적고 지금 새로 나온 아머킹도 그렇고 그런 캐릭 말고도 이제 리리나 뭐 알리사나 뭐 자피나 이런 애들 상대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할 거야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대방이 원투를 쓰고 횡신 가드를 쳤어. 근데 이제 내가 원을 썼어. 피하네. 내가 웨어펄을 썼어. 피하네. 횡 좀 잡는 기술을 썼어. 맞거나 피해지네. 호밍기를 썼어. 횡신 가드로 막네. 할 게 없네. 이런단 말이에요. 이럴 땐 뭘 해야 되느냐? 이럴 때는 축보정을 조금씩 쳐줘야 돼요. 그 축보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시로만 축보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백대시로도 되는 거고, 그래서 횡을 치면은 이제 아머킹 기술들이 횡을 못 잡잖아요. 그래서 피해질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잘 피해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럼 축보정을 쓰잖아요. 이러면은 압을 더 끌어서 당기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맞추든지 할 거 아니야. 축보정이 대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백대시로도 되고 못 잡잖아, 이렇게 횡을. 그럼 대시로 잡잖아, 여러분들이 이렇게. 백대시로 해도 잡고 횡을 돌아서 잡는 거야. 이제 대시는 뭔가 무섭잖아요. 굳이 막 횡 잡으려고 하는데 근접전에서 짜기짜기 하고 있는데 막 대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횡 치면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럴 때 마음가짐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짠발을 좀 섞어야 돼. 짠발이 횡을 좀 잡거든요, 조금씩. 제자리에서 쓰면은 허치는데 이게 조금씩 양횡을 조금씩 잡는 기술이기 때문에 축보정을 조금 하면서 횡을 조금 잡는 기술을 쓰면은 어떻게 됐어? 횡을 잘 잡겠죠? 횡을 조금 잡는 기술을 축보정을 조금을 해서 기술을 쓰면은 뭐 티끌 플러스 티끌에서 태산이 될 거 아니야. 횡을 더 잘 잡을 거 아니야. 이걸 이용을 해야 돼. 백대시랑 횡신도 이제 축보정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횡이동을 친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횡 치면서 기술을 쓴다든지 아니면 굳이 안 맞춰도 돼. 그냥 좀 가벼운 기술들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잽을 써도 된다든지 가벼운 기술들 위주로 치면 돼. 이거는 지금 연습 모드 켜놔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방은 그 횡신을 쭉 당겨놔가지고 그런 건 피해지는 건데 실전에서는 거의 안 피해진다고 보면 돼. 이런 식으로 나도 짜게 하면 돼. 이러면 이제 타이밍 싸움이 나온단 말이야. 뭐 상대방은 뭐 횡신 치고 안 보고 다시 원투를 쓴다든지 횡신 컷킥을 쓴다든지 제자리에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제자리에서 호밍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심리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기가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기술은 맞출 필요 없다. 이렇게 짜잘한 기술들을 횡을 쳐가지고 축보정을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시작을 해라. 그럼 상대방이 뭐 하겠어? 원투 다음에 원투를 하든지 원투 다음에 컷킥을 하든지 원투 다음에 원원포를 하든지 원투 다음에 뭐 가만히 있다든지 원투 쓰리를 쓴다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심리전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. 그거를 이용을 해야 돼.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철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프로들이라든지 초고수 분들이 이제 캐릭을 안 했던 캐릭을 해도 이 기술이 어디 잡고 이 기술이 뭐 시계 잡고 이 기술이 반시계 잡고 이런 거 모르거든요. 모르는데 게임이 잘 되잖아. 리리 같은 애들 잘 잡잖아. 그게 이런 겁니다. 이런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기본기 이제 횡 못 잡는 기술들만 있어도 이제 릴이나 뭐 횡신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, 여러분들.
오늘은 이제 히트버스트 관련이랑 이제 횡신 축포전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했는데 고수들이나 이제 프로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개념인데 처음에 저도 그렇고 한창 실력을 올리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. 이제 이거 말고도 알아두면은 좋은 것들이 몇 개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해 놓은 게 몇 개 많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